네, 명제학습지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번.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상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주어진 명제는 다시 한번 화살표를 이용해서 명제 기호를 이용해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a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a 값이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한 a 값이 들어가면 만약에 a가 적당히 들어가면 위 명제는 참명제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참명제 요게 요 전체 명제가 참명제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a 값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명제 말고 또 어떤 명제도 참명제가 되냐면 이 명제의 대우명제도 참명제가 된다. 적당한 a 값일 때 그런 이야기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럼 위명제의 대우명제는 파란색으로 써보면 x-a가 0일 때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도 0이다. 이게 지금 대우명제가 되죠. 대우명제는 일반적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이거의 대우명제는 not Q이면 not P 이렇게 적는 게 대우명제라고 했고 원래 명제와 대우명제는 참 거짓의 유무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앞에 있는 가정의 진리집합인 x가 a 이게 결론의 진리집합, 결론은 2차 방정식의 해니까 1하고 5가 되겠네요. 이 진리집합 안에 포함된다. 이걸 만족시켜야 이 대우명제가 참이다 이런 뜻이니까 a가 1,5라는 이 집합에 포함되려면 가능한 a는 1 아니면 5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은 1 더하기 5,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실수에서 정의된 조건 PQ가 있고요. P에서 Q로 가는 이 명제의 역하고 대우가 모두 참이라고 했네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역하고 대우가 모두 참이면 어떤 게 성립한다 그랬냐면 자 먼저 역이 참이라고 해볼게요. 역이 참이면 Q에서 P로 가는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고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소문자 Q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 소문자 P 조건이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했을 때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 대우명제가 참이라는 건 1번에서도 했듯이 원래 명제 P에서 Q로 가는 이 명제도 참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대우명제가 참이니까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P에서 Q로 가는 이 명제가 참이면 진리집합 PQ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1번에서는 Q가 P의 부분집합이어야 하고 2번에서는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하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겠죠. Q가 P 부분집합인데 P도 Q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려면 결과적으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Q랑 P가 동일한 상황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즉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과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범위가 아예 동일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 P의 왼쪽 끝인 A, X, A 더하기 4B 더하기 1 있고 Q의 보면 B 더하기 1, X, A, B 더하기 2A 이렇게 있을 때 왼쪽 끝은 왼쪽 끝끼리 같고 오른쪽 끝은 오른쪽 끝끼리 같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PQ가 완전히 같아지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식을 뽑을 수 있는데 A가 B 더하기 1이랑 같아야 하고요. A 더하기 4B 더하기 1이 A, B 더하기 2A랑 같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좀 해볼게요. A 자리에 B 더하기 1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A 자리에 B 더하기 1 넣으면 확대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B 더하기 1 더하기 4B 더하기 1은
b 더하기 1, b 더하기 2에 b 더하기 1, a 자리에 b 더하기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면요. 좌변은 5b 더하기 2가 우변은 b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2 이렇게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 항에서 최종적으로 b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b는 0 아니면 b가 2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b가 0일 때는 a 값은 b 더하기 1이 a라고 정의되어 있으니까 a는 1, 그 다음에 a는 b가 2일 때는 a 3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b가 0 또는 2, a가 1 또는 3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b가 0일 때 a는 1, 2면 3 이렇게 짝꿍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해버리면 어떤 거가 짝꿍인지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답을 쓸 때 연립방정식이 답을 쓸 때는 항상 이 연립기호 b와 a가 어떤 값들이 짝꿍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두 조건이 있고요. not p가 q이기 위한 여기 적혀있네요. not p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조건, 충분조건 헷갈리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이 문제랑 관련 없이 일반적인 조건일 때 이야기입니다. 충분조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조건이 진리집합 P, 뒤에 나오는 조건이 진리집합 Q 이렇게 있을 때 앞에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 집합보다 더 작은 집합이다. 이렇게 충분조건일 땐 앞에 나오는 게 더 작은 집합, 즉 작은 집합, 큰 집합 순으로 나열될 땐 충분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두 번째, R은 S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렇게 만약에 문장이 나와 있으면 반대로 소문자 R, 조건 R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R, 대문자 S가 서로 진리집합이라고 했을 때 필요조건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집합일 때 R은 S에 위한 필요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조건이 나오면 앞에 게 더 큰 거, 충분조건이 나오면 앞에 게 더 작은 거 이렇게 작은 집합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나피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피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일 거고 소문자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Q 이렇게 될 건데 필요조건이라고 했으니까 큰 게 더 앞에 나와야겠죠. 여기서도 큰 게 더 앞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P 여집합 먼저 구해볼게요. 나피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범위로 구해보자면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가 저희 나피, 즉 p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q는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x 더하기 2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집합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이 식 중요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a가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될 거고 2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히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요 범위 또는 요 범위가 이 p 여집합 범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a 값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수직선을 하나 그리고요. p 범위를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조금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p 여집합 범위입니다. p 여집합. q는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2가 여기 있고요. a는 얘가 2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a가 2보다 크면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빨간색이 a가 2보다 작은 경우, 파란색이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해볼까요? a가 2여도 a가 2면 그냥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a 값만 되는 거니까 x는 2 한 점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A가 만약에 2라고 생각하면 뭐 크게 다를 건 없죠. 그래서 A가 2랑 같거나 큰 상황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요, 빨간색 부분이나 파란색 부분이나 다 P여집합인 검정색 부분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A는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도 되고 1도 되고 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3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점점 확장해 나간다고 생각해도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생각해도 A가 마이너스 3이 될 때까지는 빨간색은 어쨌든 P여집합인 검은색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2도 가능하고요. 3도 가능하고요. 4도 가능하고 5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A가 이런 범위일 때 파란색이 범위가 전체 검정색 범위인 P여집합 안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값들이 A 값으로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A가 6이면요. 이렇게 되니까 검정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A가 마이너스 4여도 이렇게 되니까 이 범위랑 이 범위는 지금 검정색 사각형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가능한 A 값은 이렇게 총 9개.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가번, 나번 있고요. 두 문장이 모두 참여되게 하는 A, B 값 구해달라고 하네요. 가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해석하는 게에서 조금 애를 먹은 것 같은데 P이다는 결국에 이런 뜻입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뭐래? 참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참이 되게 하는 A, B 값을 구하랬으니까 가가 참일 때 가능한 A 값이 어떤 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함수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을 봤을 때 그 함수의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모든 실수다. 이런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말인 즉슨 X축 기준으로 2차 함수가 0보다 같거나 0이랑 같거나 아니면 0보다 큰, 즉 그래프로 따지면 X축이랑 안 만나거나 적어도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가 모든 경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래야만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야지만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그래프 자체가 공중에 뜨거나 아니면 X축이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이 판별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별식 교점이 없다는 건 이 2차 방정식 2x 더하기 1이 0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없다는 뜻이고요. 교점이 하나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하나의 실근, 즉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볼까요?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판별식 부가 0보다 작으면요. 실근이 없다는 뜻이고 실근이 없다는 것은 곧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경우, 요 경우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2차 함수가 x축이랑 딱 한 점에서 만나서 하나의 실근만 생겼다. 이런 경우엔 판별식이 0인 경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경우가 d가 0이랑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1번 범위와 2번 범위를 모두 구하고 싶기 때문에 판별식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a 1 사이 요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수 A 값의 범위가 될 것 같고요. 요 A 값에서 가능한 정수 A는 마이너스 1, 0, 1 요 세 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B 중에 가능한 A는 3개, 마이너스 1, 0, 1밖에 없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번 P는 낮추이기 위한 중분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충분 조건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 대문자 P가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인 Q 여집합보다 더 작은 집합이다 이런 뜻이네요. 이게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 0,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왜 생각하냐면 우리는 가도 참이 되게 해야 되고 나도 참이 되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가 참이 되게 하려면 A 값은 아까 구했듯이 마이너스 1, 0, 1만 되니까 가가 참이 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나까지 같이 참여되게 하는 상황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 값을 요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하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가 문장이 참이라고 생각하자. 참이라 두자. 이렇게 이런 말이랑 같겠습니다. 근데 가가 참이면요. 가는 이거였어요. 가는 무슨 얘기였냐면 모든 실수에서 X에서 P가 성립한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X것에 뭘 넣어도 이 P라는 조건 자체는 참이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 성립한다는 건 결국에 모든 X에 대해서 P가 참이다 라는 말이랑 같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진리집합 P가 뭐가 될까요? 결국에 전체집합 실수 전체가 된다 이런 얘기랑 같겠습니다. 가가 참일 때만 P의 진리집합이 실수 전체가 되고 이 상황에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는 Q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지만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는 집합은 전체 집합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면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가지면 그 집합은 곧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U가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면 A는 U랑 같다. U는 전체 집합, A는 어떤 집합입니다.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집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에 Q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랑 같고 Q 여집합이 전체랑 같으니까 Q는 뭐랑 같을까요? Q는 공집합이랑 같겠습니다. Q는 뭐였냐면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0보다 뭐죠?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의 진리집합이 뭐다? 공집합이다. 그 말은 즉슨 이 함수가 X축이랑 만나거나 그 아래로 내려오는 점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으면 Y는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라는 2차 함수는 공중으로 떠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공중으로 뜬다면 이 함수의 y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즉 이 선이나 이 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겠죠. 그러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순간에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겠습니다. 그럼 공중에 뜬다는 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9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는 뜻이랑 같겠죠. 축이랑 안 만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거고 짝수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에 b가 있다. 이렇게 b값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b값은 정수값이기 때문에 가능한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총 5개의 b값이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한 a값은 3개였고요. 가능한 b값은 5개였고 A, B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총 3 곱하기 5에서 15개의 순서쌍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학습지 1부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